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살펴볼게요. 영국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Bank of England strengthens emergency stimulus to help ease market turmoil. 네, 이번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 영국 정부 쪽에서도 이 영국 중앙은행 쪽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바로 자세한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영국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놨습니다. 긴급 국채 매입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새로운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앞서 영란은행 쪽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총 6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02조 원 규모의 장기 국채를 이달 14일까지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긴급 매입 조치는 예정대로 14일에 종료를 하겠다는 거고요. 지난달 28일부터 하루 50억 파운드씩 사들이던 이 국채를 남은 기간 동안 하루 100억씩 사들이겠다는 조치로 바꾼 겁니다. 또 이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새로운 단기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담보 채권의 가치 하락에 따라서 연기금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까지 내놓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채권을 팔게 될 경우 채권값은 더 떨어지게 되고 또 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영란은행 쪽에서는 긴급 조치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로 효과적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 조금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와가지고 사실 이런 전략들이 좀 먹히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시장이 최근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JP모건의 이 월가 황제라고 불리는 다이먼이 또 굉장한 또 안 좋은 이런 전망들을 내놨던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좀 암울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his is serious. JP Morgan's Jamie Dimon warns US likely to tip into recession in 6 to 9 months. 네, 이번에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주요 발언과 함께 자세한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내년 여름이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발언 살펴보시면 이것들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 매우 심각한 일이다. 미국 경제가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고 유럽은 이미 침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침체로 밀어붙일 매우 심각한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본 건데요. 유럽은 이미 침체에 빠졌고 여기서 여파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자체가 6개월 내에서 9개월 안으로는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우선은 계속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비롯해서 연준의 양적 긴축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총체적 난국으로 이끌고 있다는 건데요. 잠재적인 침체 신호들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이먼 CEO는 S&P 500 같은 경우 현재 수준에서 20%는 쉽게 더 빠질 수 있다고 봤고요. 또 이후 20%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면서 첫 번째 추락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암울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다이먼 CEO는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허리케인에 대비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좀 일맥상통하는 추가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침체에 대한 큰 경고를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S&P 기준으로 봤을 때 3천선이 좀 깨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을 좀 흔드는 발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기조들이 모두 연준 발로 이렇게 금리 인상 때문인 것 같은데 연준 인사들은 최근에 어떤 발언들을 내놓고 있나요? 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그렇게 막 좋은 분위기는 또 아니었습니다. 우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연준의 첫 번째 과제라고 주장한 가운데 내년 금리가 4.5%를 약간 웃돈 이후 금리 인상을 종료하더라도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여파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고 봤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 스텝이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높은 금리가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더라도 한동안은 제약적인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본 건데요. 우선 연준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을 봐야 한다면서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지출과 고용, 투자를 늦추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목표치인 2%에 근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우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용시장 리스크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착륙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건데 물가 안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미래의 강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을 강조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회비용이 들 것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 인사들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을 누르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들 잠시 후에 조금 더 체크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전쟁 공포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공습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업데이트된 소식인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Putin warns of further retaliation as Ukraine hit by massive wave of strikes. 네, 푸틴 대통령이 본인의 이런 공격을 인정을 함과 동시에 경고 멘트도 날렸습니다. 바로 자세한 코멘트 살펴보시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 발생한 미사일 공습이 이틀 전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이 크림대교 폭발 사고와 유사한 일을 저지를 경우 더 말할 것도 없이 가혹하게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지난 8일 오전에 발생했던 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데 이른 이 보복 차원의 움직임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폭발 사고의 경위는 구체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저지른 테러 행위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는 이번 공습에 이어서 핵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는 것을 삼가하고는 있지만 우선은 이 우크라이나 행동에 대한 보복 행위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더 가혹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성 멘트를 날린 겁니다. 최근 그 과정에 있어서 핵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우선 러시아 쪽에서는 최근 몇 주간 서방 국가들이 핵 사용 가능성을 다양한 수사를 통해서 거론하는 상황에 끼고 싶지 않다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연출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플레이션만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소식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